미 해군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치열한 전투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 때문입니다. 미 해군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의 해양에서 소련, 이후의 러시아와 중국에 대항하여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해왔지만 미 해군은 정작 그들 대신에 예멘에 기반을 둔 친이란의 후티 반군과 격렬한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와이타임즈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조금은 가려져 있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후티 반군 소탕 작전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례 없는 치열한 해전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해군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해 11월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 하마스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공격하기 시작한 이후에 7개월 넘게 거의 매일 홍해에서 드론과 미사일 등을 이용해서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해 11월 이후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공격한 선박수는 50척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보 위협에 홍해상을 지나는 선박의 교통량도 급격히 줄어들어서 이 국제 경기에도 큰 불확실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이터는 이런 후티 반군의 해상 공격에 대해서 사실 팔레스타인 지원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예멘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으로는 홍해에서의 후티 반군 공격이 거세지면서 미국의 선박을 비롯해서 동맹국 및 상업용 선박들이 더 많은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이 미국은 홍해에서 다국적 함대를 꾸리고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후티의 공격 강도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후티 반군에 대해서 미군 등 동맹국 군대가 반격을 가하면서 피해를 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후티의 공격 강도가 높아지면서 미군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해에 파견된 미군 전함 USS 라브노를 이끄는 에릭 블룸버그 사령관은 전함을 방문한 AP 기자에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전함들이 얼마나 지속적인 위협에 처해 있는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홍해에서 미국의 미사일 장착 구축함들을 감독하는 데이비드 로 준장은 후티의 공격이 거의 매일 발생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몇몇 전함들은 7개월 넘게 홍해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슬람의 성스러운 금식 기간인 이 라마단 기간에 잠시 쉬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홍해, 아덴만, 수로를 연결하고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를 분리하는 좁은 바벨 만데브 해협에서 미사일과 드론 또는 다른 유형의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AP는 이번 홍해 사태는 후티가 상선과 전함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한다는 점에서 1980년대 페르시아만에서 이란과 이라크가 서로의 유조선들을 공격한 유조선 전쟁과도 다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당시는 기뢰 공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직 미 해군이자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브라이언 클라그는 이는 2차 대전 이후에 미 해군이 마주한 가장 지속적이고 어려운 전투라 그러면서 현재 후티의 공격 강도는 미국이 매번 막을 수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기 직전이다. 그럴 경우에 미군은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후티는 지난 12일 홍해 상선 공격에 처음으로 자폭 무인정, 그러니까 수상 드론을 동원하는 등 공격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양안보 자문 회사인 이오스 리스크는 수상 드론은 다량의 폭발물을 실은 채 수백 킬로미터 바깥에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후티가 지난해 11월 이후 홍해에서 수상 드론을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영국 해군의 해사무역기구는 14일 후티 반군의 수상 드론 공격과 관련해서 리스 소유의 라이베리아 선적 화물선 튜토가 침수됐으며 선원들은 모두 무사히 대피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후에 미 중부사령부는 X, 그러니까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미군이 지난 24시간 동안 후티의 레이더 7기 그리고 드론 1대, 무인 수상함 2척을 파괴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그러면서 파괴된 레이더들은 후티가 해양 선박들을 공격 목표로 삼고
상선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가능하게 해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위험은 해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은 레이더 기지, 발사대, 무기고 및 기타 장소를 포함해서 예멘 내부의 후티 진지를 대상으로 수많은 공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에는 미국과 영국의 공습으로 최소 16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반군이 인정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비행단의 모든 전투기를 감독하는 마빈 스콧 대위는 이번 작전에서 350발 이상의 폭탄을 투하하고 50발의 미사일을 표적에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후티 반군은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장착한 MQ-9 리퍼 드론을 여러 대 격추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콧은 우리의 공격으로 후티 반군은 지대공 대응 능력이 많이 약화됐지만 아직도 여전히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군이 이렇게 홍해의 군함과 민간 상선을 노리는 후티 반군에 대해서 왜 대대적인 공격을 가해서 초토화시켜버리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AP통신이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미국은 특히 이란이 이스라엘의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우라늄을 무기급에 가까운 수준으로 농축한 이후에 간접적으로 이란과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그 사이에 후티 반군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고 짚었습니다. AP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사우디 주도의 연합군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15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재난을 초래한 대규모 전쟁을 벌인 바 있었는데 지금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종주국인 시아파 지도자들은 후티 반군과의 싸움에 미국이 직접 나서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토가 알라는 유대하시다.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유대인을 저주하라. 이슬람은 승리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미국과 직접 맞서는 것이 그들에게는 명분도 서고 또 그래야만 시아파를 넘어서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까지 단결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후티 반군과의 전쟁에 미국이 아닌 사우디아라비아가 전면에 나선 것도 다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과 유럽 파트너들이 홍해 수로를 순찰하는 동안에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 반군과의 평화협상을 모색하면서 대체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중동 국가들은 미국에게 자국 영토에서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서 항공모함인 아이젠하워호의 존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배치가 연장되었지만 승무원들은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일주일 후 배치됐고 지금까지 단 한 번만 기항했습니다. 한편 후티 반군의 공격은 이 지역을 통과하는 해운을 계속 침체시키고 있습니다. 이집트 경제의 주요 경화 수입원인 수에즈운하의 수입은 공격이 시작된 이후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AP 기자들은 한때 붐비던 수로였던 이곳을 통과하는 상선을 단 한 척만 목격했을 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 사령관은 거의 유령 도시나 다름없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미 해군의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은 16일에도 이어졌습니다. AP통신이 이날 미군은 최근 홍해에서 발생한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으로 상선 선원 한 명이 실종되고 그가 타고 있던 선박에 불이 붙은 후에 예멘의 후티 반군이 운영하는 레이더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감행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AP통신은 이번 공격은 미 해군이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한 반군의 공격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격렬한 전투에 직면한 가운데 발생했다 그러면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의 공격은 아시아와 유럽, 중동 간 화물 및 에너지 수송의 필수적인 통로를 통한 교통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이 후티 반군이 전쟁과 무관한 선박과 선원들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 해사청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11월 이후에 50건 이상의 선박 공격을 감행해서 선원 3명을 살해하고 선박 한 척을 난포했고 또 다른 선박 한 척을 침몰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해군 중앙사령부는 후티 반군은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대신해서 행동한다라고 주장하지만 가자 지구 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국 국민을 표적으로 삼아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면서 후티 반군의 국제 상들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으로 인해서 가자 지구뿐만 아니라 예멘 국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애써 이 중동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가능한 거리면서 이란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유도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는 이란은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장하고 또
이스라엘과 맞서고 있는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은 로켓을 쏘면서 저항하니까 이를 어떻게 제어할지 미국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 위기로 치달을 때도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하거나 전선을 확대할 의도가 없다는 사실을 이란이 일깨우면서 확전을 경계해 왔습니다. 그런 사이에 중동 전쟁은 잠잠해지기는커녕 더 확산될 위기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1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전쟁을 확대할 수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배후에 있는 이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의 반발성 공격도 더 심해지고 있어서 미국은 그야말로 대략 난감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될수록 이란을 중심으로 한 소위 악의 축 세력들이 더욱 발호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럴수록 이스라엘과의 전쟁도 지속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도 지속되고 있어서 미국의 고민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